사실 요번에 만약에 양도세 5년간 면제를 해주는 그런 특별한 대책이 나온다면 저는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녁 내에 참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지방도 그렇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며칠 전에 6월 28일 날 처음 기사가 떴는데 이제 미분양 관련된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만 5천 채 이상 정도를 넘어가면 미분양의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수준이 이제 한 6만 5천 건을 넘어가는 수준인데 지금 6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7만 2천 가구의 미분양이 집계가 됐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미분양이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국가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인데요. 이제 준공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청약을 통해서 1순위에서 거의 대부분 마감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제 청약도 다 끝났고 집까지 다 지어졌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 것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 14,000호 정도 되고 그게 10개월 연속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미분양은 7만 2천 그리고 악성 미분양은 약 13,000건 에서 14,000건 정도로 계속해서 되게 신기한 게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미분양 주택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되게 양면성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정도 수준의 미분양 물건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났구나. 아파트 값이 이제 떨어지겠네. 이제 폭락 게 전초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살 사람이 없으니까 미분양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 보면 집값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 분양도 안 되는데 집을 사겠어? 당연히 집값 떨어지겠지. 이제 폭락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미분양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 침체를 불러온다라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게 미분양이라는 거는 건설사가 계속 쥐고 가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부담을 안고 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착공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PF 대출 같은 경우에 금리의 이자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나 좋았던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도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의 인허가 착공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미분양이 늘어나서 과잉 공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미분양 주택들이 지방에 몰려 있고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수도권에는 14,800호 정도 그리고 지방에 57,000호 정도가 미분양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과 수도권의 그런 아파트의 격차를 더 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미분양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홍준표 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정책을 본인이 내놓는다고 해서 뭐 시에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뭐 면제를 해주고 그런 건 불가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상황에 어느 정도 예의주시해달라는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 양도세를 5년 면제하고 그리고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대구시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만 그렇게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고 종부세를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방 쪽으로는 아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 미분양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찌됐건 그게 건설사에 부담을 주고 지금 보면 올해 건설 착
착공의 실적이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이제 사실 준공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나 2024년도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분양하고 나서 3년 정도 이후에 완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완공이 되는 건 부동산이 화랑기였던 2020년도나 21년도에 분양을 했던 물량들이기 때문에 사실 준공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미분양을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이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더욱더 줄어들 것이고,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는요, 서울, 경기, 그리고 이제 2026년도부터지만 인천에도 물량이 없습니다. 준공이 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준공이 되려면 지금 시점에서 인허가 착공을 해야만 3년 뒤에 완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미분양은 해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근데 이거를 빠르게 해소를 시켜주지 않으면 시공사들이 인허가 착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물량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지금 미분양이 7만 건을 넘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7만 건을 넘은 것이 2023년도 1월달 이후로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7만 건을 돌파를 했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2024년에 들어서 다시 미분양 악성 물량이 올라갔다. 이 미분양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집값 폭락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정책이 나올 만한 큰 화두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도세 개편, 이번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때 취득세와 양도세도 손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지방의 미분양 물량 때문에 지방에 대한 양도세 특단의 정책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월 달이 만약에 빠르다면 어찌됐건 올해 안에는 미분양 물량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 혜택 등의 특별 세제 혜택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의 미분양 수준으로 봤을 때는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오르고 있고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이제 출근을 하면서 저희 아파트 단지 부근에 과천에 들어오는 디에트르 퍼스티지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양 거기 홍보관이 저희 동네에 있어요. 좀 우중충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줄이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차가 주차장에 다 들어가지를 못해서 대로변에 줄이 서 있을 만큼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서울과 수도권에 분양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분양을 하는 물량들은 3년 뒤에 입주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3년간의 아파트의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분양이 왜 불이 붙고 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발 디딜 틈 없이 분양 홍보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셨다는 걸 보고 수도권과 서울에 대한 그런 분양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보여주는 반면에, 지금 지방은 미분양이, 심지어 악성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양도세 5년간 면제,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때도 미분양이, 서울에 미분양이 났었죠. 그래서 그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라는 걸로 미분양을 정말 급격하게 해소를 한 그 시점이 있었었는데, 그게 2013년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양도세 5년간 면제해 주겠다고 했어요.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미사 신도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는 미분양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줍줍하신 분들은 지금 대박이 나셨다. 근데 어찌됐건 그때 정말로 그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그 양도세 5년 면제가요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 미분양을 그냥 두는 것은 앞으로의 부동산 붕괴를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라 반드시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순으로 분명히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근데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보다는 지방 중심으로 아마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평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제곱 이하 소형주택에서는 보시다시피 2138호, 그리고 40에서 60제곱의 소형주택이 8175호, 그리고 60에서 85의 국평주택이 52,545. 당연히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도 많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85 초과 대형주택이 9,271호입니다. 사실 적정한 사이즈의 물량이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만약에 양도세 5년간 면제를 해주는 그런 특별한 대책이 나온다면 저는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빠르게 소진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인허가 물량이, 그리고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 아파트를 사실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아파트를 사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저는 이 미분양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 라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파트 값이 더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비가 오늘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비 조심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